자전거래 가능성 굉장히 높다 저희가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잡아낼 수 없었죠. 특사경도 없고. 그러니까 라이트하우스가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나오고 있어. 사실은 리번트도 엄청 많아. 다만 이렇게 확실한 증거로 잡혔다. 그전에는 증거 안 내고 안 잡혔죠. 그런데 이제 확실히 증거까지 나오면 잡히고 있다. 이거 뭐예요? 똥줄 타니까 이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걸리는 거죠.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 A씨 2억 4천만원 아파트를 3억 1,500에 딸 명의로 매수한 뒤 계약서도 계약금도 없죠. 아들에게 매도해서 3억 5천까지 띄우고 딸 명의 취소한 뒤에 또 없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매도해서 또 취소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자전거래가 왜 걸렸냐? 자전거래에서 가격 띄었다. 요때 안 걸리고 요때 안 걸렸어요. 언제 걸린 거예요? 제3자한테 매도하다 걸렸다. 그러니까 자전거래로 띄운 그 호실이 매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매도했으니까 잡힌 거다. 지금 적발된 건 12건이고 69건의 의심거래가 확인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자전거래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서 자기 식구들끼리 주식을 사고 파는 것. 원래 주식 용어였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넘어온 거예요? 부동산까지. 그래서 시대가 치욕이에요. 근데 A아파트 매매 8억 5천 거래 신고하고 계약 취소한다. 대표적인 자전거래 사례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한 모 조합장님께서 16억 정도 나오던 거 다 23억 정도로 한 다음에 싹 다 없애버리고 담합해서 올리고 중개사들한테 상금 걸었다. 개당 5천, 그 다음에 1등에게 1억.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뭘 했어요? 거짓 신고 종용했죠. 16억에서 23억 띄우려고. 아니 실거래가 16억인데 갑자기 23억 띄우면은 누가 사요? 거짓 거래 신고 하나 딱 뜨면 얘기 달라지죠. 그런 거 종용했어요. 그게 걸리진 않았죠. 중개사들은 안 했다고 하겠죠. 내가 했어요 하면은 법적으로 걸린 거 뻔히 아는데 본인이야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만 법을 모르니까 가격 띄울 줄만 알았지.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죠. 자 신고가 판 아파트 한 달 뒤에 거래 취소, 가격 왜곡 불렀다. 요거 올해 초부터 있었죠. 직전 대비보다 올랐고 취소됐다. 그리고 호가는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얘기했었죠. 그리고 취소된 거래 중에 절반이 신고가였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중복 취소가 많았다. 중복 취소 여러 개 사놓고서 하나 빼고 취소해놓고 다 취소한 줄 알았다. 이래도 되는 거고. 중복 거래 취소했다고 해서 그것도 당장 취소했는지 한참 뒤에 취소했는지도 모르죠. 한참 뒤에 취소했으면은 그동안에는 그 사람들 계속 속았을 텐데 한 건 거래되는 거랑 네 건 거래되는 거랑 다르죠. 보는 사람들이 층수고 같은 동호수인지 확인할 것 같아요. 이거 네 건이나 거래됐으면 이게 맞는 가격이구나. 한 건 거래됐으면 이게 이상 거래인가? 의심해볼 만도 한데 등기 안 된 건 2,000건이 넘습니다. 전수조사했죠. 71만 건. 그 중에서 거래 신고는 있었으나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허위로 거래 신고했거나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 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또 잔금 지급일 이후죠. 잔금 지급했으면 뭐 거래가 됐다고 볼 가능성도 높은데 아니면 잔금 지급일까지 다 허위였을 수도 있죠. 돈이 안 오고 갔을 수도 있는 거다. 저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례는 많은데 저거를 전수조사하는데 증거를 잡아내지 못하면 못하는 거니까 저 중에 대부분 꽤 많이 있을 거다. 자 실거래가 막 보면 취소도 쭉쭉 나오고 있죠. 같은 거래로 보이죠. 중복 취소다. 중복 취소가 뭐가 문제가 되냐. 1월에 3건이 거래됐는데 2건이 4월이 돼서야 취소가 됐다. 3달 동안 저게 신고가가 여러 건 거래된 것처럼 보였던 거죠. 당시 언제였어요? 1월이었죠. 그리고 더 고가 거래되고 지금도 28억인데 아니 7억 3천짜리가 7억 4천짜리가 14억 9천에 거래됐어요. 2월에 띄워놓고 4월에 취소했다. 어느 아파트예요? 지금 이 가격 됐는데 자 1월 2월 해가지고 띄우니까 막 이런 거에 속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나온다. 하나도 팔아치웠으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띄우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 의심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저기가 100% 자전거래라든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심증이 간다는 거죠. 자 노원구도 많죠. 강남이랑 노원구 뽑은 이유는 집값의 중심이랑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 지역 9억 5천에 거래됐어요. 2월에. 그리고 없죠. 그동안에 없다가 5월에 9억 5천에 한 건 팔았죠. 그리고 6월에 해제했다. 당한 거 아니에요? 자 중복 거래죠. 다음 달에 취소했다. 이거는 중복 거래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총 얼마나 돼요? 중복 거래도 40건, 신고가 의심거래 14건. 자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해요? 이제 자전거래 아닌 것들도 자전거래 뿐만이 문제가 아니죠. 주인 전세로 집 팔아요. 집주인에게 돈 빌려서 사요. 언제부터 이런 게 됐어요?
못 사니까 매도인이 지금 팔려고 안달이 나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전세 사가지고 돈 빌려주고 하면서 파는 거예요. 매수자는 부족한 돈 매우 시간 벌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거래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다. 올해. 왜 그래요? 여력이 없다. 저렇게 해서라도 팔고 있다. 지금 다 나와요. 차명 매수가 엄청 많죠. 자전거래 적발됐죠.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고 있다. 여력이 없으니까 집주인한테 돈 빌려서. 이게 끝물 신호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끝물 신호일까요? 수산업자들이 반대합니다. 가짜 수산업자라고 하지 말라고. 수산업자 이미지 나빠진다고. 뭐 가짜 수산업자예요. 사기꾼이지. 사기꾼 김모씨가 여러가지 사기를 쳤는데 범죄 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다. 세입자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빚을 내서 전세보증금을 내줬다면 상식적인 거래가 아니고 차명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 집주인은 렌터카 사업을 함께한 절친. 보증금을 돌려받고도 계속 거주. 차명 소유야 다 떠넘겼다. 이런 것들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거래들 다 정상인 것처럼 이야기했었죠. 여태까지 계속 그런 것에 속았다. 많지 않다고 하죠. 뭐 한두 건이 뭐 집값 얼마나 띄울 수 있다고. 아까 봤잖아요. 2월에 거래했다고 얘기해놓고서 5월에 그 시세로 산 다음에 6월에 취소한 거. 자, 거기다가 자전거래가 적발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 잔금 길게 잡으면 돼요. 이건 그냥 예시예요. 새끼보다 상관없고 비과세인데 잔금을 최대한 길게 하는 조건으로 가능하신 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2월에 신고한 게 6월에 취소했어요. 신고기간, 취소기간 30일밖에 안 되는데 왜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6월에 잔금이라고 해놓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해서 가격을 띄웠다. 근데 지금 걸릴 것 같으면 잔금을 길게 잡아서 한 1년 잡는다. 그렇고서 잔금 때 다 돼서 취소해도 되는 거죠. 계약금도 물론 안 오고 갔겠지만 잔금 길게 해놓고서 그동안에 계속 띄우고 있는 거예요. 한두 건 실거래 뜰 때까지 그 가격에 잔금 아직 안 냈다고. 아니면은 또 여기 명의 돌리고 하면서 계속 버티는 거다. 그러니까 거래 취소건이 당장 안 뜨고 하는 거예요. 그때 1, 2월에 처음에 취소했을 때 즉시 취소한 것들만 해도 그랬는데 그것까지 눈치채고 늦게 취소하는 것들 2월에 했던 게 6월에 취소했어요. 최고가로 팔리자마자. 다 답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들의 불법 비리들이. 허위거래 한 건도 파급 효과가 있다. 그런데 확대 해석하지 말래요. 저런 걸 잡으라고 얘기해야지.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물론 주 원인은 아니다. 주 원인이랑 확대 해석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 물론 자전거래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담합, 자전거래, 차명 소유 이런 것들이 왜곡에 영향은 있죠. 당연히 규제해야 할 악이지만 확대 해석하지 마라. 정부 규제는 적폐처럼 몰아가놓고서 이런 거는 확대 해석하지 말래요. 이런 거야말로 적폐 아니에요? 전문가란 작자들이 왜 저 따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 특히 이 사람 건설사들 돈 벌려고 집값 계속 띄우려고 하는 앞잡이 아니에요. 답이 나오고 있죠. 0.009%. 확대 해석하지 마. 실체가 없다. 잡았는데 본 실체가 없어요. 적발된 게 12건. 자, 강화해가지고 지금까지 신뱉는 사람들 잡아냈어요. 적발돼요? 증거가 있어야 적발되는 거죠. 그리고 고작 12건이 아니라 69건 아직 더 보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뒤지기 전에 취소한 경우도 많죠. 마지막에 그것을 매수해가지고 걸린 게 12건이지 취소하고 땡이었으면은 몰라요. 어떻게 잡아 그걸. 12건이라도 적발해가지고 이 시세 조작하고 있는 것들을 경각심 주는 거 그거를 오판이고 잘못됐고 언론이냐 제가? 걸린 게 0.009%지. 분석원도 막 빅브라더니 무조건 맞고 아주 그냥 불법에 대해서 불법 편들어주는 대단하신 분들 나셨습니다. 그죠? 이 정도까지 악의적으로 썼으면 본인이 그 짓거리 한 거 아니에요? 자, 결론. 자전거래든 담합이든 차명 소유든 이거 다 적폐죠. 적폐. 불법이고. 근데 언론은 얘네를 편들어주고 있다. 71만 건 조사해서 12건밖에 못 잡아냈으니까 잘못한 거예요. 법은요.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막아야 한다. 이게 기본이죠. 물론 뭐 법이 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놔주고 의심만 가는 거는 놔주고 증거까지 확실한 것만 잡아낸 거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고작 그러면서 막상 적폐 불법을 옹호하는 언론들이 있다. 딱 보이죠? 유땡핌 저기 옹호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 진짜 다 잡아내면 어떻게 돼요? 만약 저거 12건 적발되고서 이제 자전거를 못하겠다라는 심리가 만연해지고 담합이나 차명소유 같은 것도 계속 걸려서 못하겠다라는 심리가 만연해지면 어떻게 돼요? 집값 띄우기는 예전처럼 쉬워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분석원을 만들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번에 한번 떨어지고 나면 왜 달라지느냐? 저런 것들 다 잡아내고 있으니까. 금융감독원 나온 다음에 금융 쪽 범죄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를 쓰는 거다. 그런데 적발되고 있고 진짜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더 많냐. 이제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거래량도 줄었는데 저게 걸리고 있어요.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